자, 이제 생명복제. 그리고 뭐 공부해보자? 유전자 조작. 이쪽이 조금 난이도 세게 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의 하이테크 날러지지. 하이테크 날러지. 생명복제. 근데 유전자 조작. 뭐 장기이식보단 좀 어려운 분야겠죠. 그리고 또 가장 새로운 어떤 생명과학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문과보단 이과, 특히 의대생들이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의대생들은 수업을 안 들어요. 자, 생명복제 먼저 동물복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복제? 인간복제가 배아복제와 무슨 복제가 있다? 개체복제.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볼게요. 동물복제 그냥 동물을 복제하는 겁니다. 개. 동물복제는 벌써 한 20년 전에 했었죠. 복제양, 둘리 아니에요. 복제양, 돌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까지 이제 복제가 가능한데, 이런 동물 복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뭔데 사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종 개발 유지, 오케이. 희귀병의 보존과 멸종동물, 멸종동물 같은 거 우리 맘모스. 이거 거의 가능할 단계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냉동 상태에서 이제 발견되는 맘모스의 체세포를 코끼리 이제 난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맘모스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지. 이런 것들 가능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찬성론일 것입니다. 둘은 무슨 논이다? 찬성, 동물복제. 자연질서에 위배되죠. 멸종한 맘모스를 왜 복원하냐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 복원될 어떤 동물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질서 위배되고요.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요. 동물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무슨 논이다? 반대론. 우리 요거 특히 개복제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좀 유명했던 황우석 그분이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개복제를 이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거의 상업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복제 한 마리 하는데 1억이에요, 1억. 그리고 누가 개를 복제하니? 그건 누구냐면 이제 개도 생명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이 죽었어. 그런데 그 애완견을 보고 싶어. 그럼 체세포를 샘플로 받아서 우리나라 연구소에다 보내요. 그러면 그 연구소에서 그 체세포를 받아가지고 복제해가지고 그 개를 그대로 복제해서 강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1억이래요. 그래요. 쓸쓸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냥 그래. 넘어가자. 자, 이제 인간복제 보자. 인간복제. 자, 인간복제는 배아복제와 개체복제로 나눠집니다. 배아는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에서 아직 이건 지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개 그렸지만 이제 신경세포 정도는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뭐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이 배아복제라는 건 아직 인간이 되기 이전에 세포 분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세포가 허파가 될지 신장이 될지 척추가 될지 뇌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국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건데, 자,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난치병 치료 아주 기초적인 것은 배아를 복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슨 신장을 만든다, 허파를 만든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는 수준. 그럼 이 신경세포 같은 것들은 뭐냐면 특히 이제 척추의 신경이 끊어진 사람, 아니면 목의 신경이 끊어진 사람, 그럼 목 아래 신경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러면은 신경세포를 목에다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밑에 신경이 다시 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치병 치료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자, 치료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찬성으로 가겠지. 그리고 또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배아복제 찬성론입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를 복제한다든가 이런 것이 선생님 몰랐는데 올해 새롭게 알아냈죠. 줄기세포가 선생님 줄기세포 우리 치료 이런 용으로 그동안 뉴스에서 봤잖아. 근데 미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죠? 공부한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봤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 줄기세포를 잘은 모르죠. 이렇게 놓다 뺐다 해서 이렇게 빵빵하게 얼굴을 만드는데도 줄기세포가 어디에도 사용될 수 있더라. 미용.
그래요. 자, 반대론으로는 종의 구성, 연속성, 동일성, 잠재성. 즉 배아도 인간의 종의 구성이다. 연속성이다. 배아는 태아가 되고 태아는 인간이다. 어떤 단절적으로 바라보자면 하나의 연속성의 강자이다. 선상에서 바라보자. 배아는 인간과 동일하다.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가 배아 복제고. 근데 배아 복제보다 더 큰 문제는 개체 복제입니다. 한마디로 그 개를 똑같이 복제했다면은 우리 인간도 똑같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 없다 지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 복제가 거의 10몇 년 전에 벌써 성공한 거거든. 복제양 돌리가 거의 뭐 10몇 년, 20년 전에 성공했고, 그럼 인간도 이제 복제가 가능한 거야. 나 같은 똑같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인간을 똑같이. 그럼 김태희 계속 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여기 둘리 있다. 둘리가 아니라 돌리 복제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 복제, 히틀러도 계속 복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자, 그럼 이거 똑같이 인간이란 개체를 계속 복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불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상하지만, 그다음에 대체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은 아내라는 예를 들었는데 극단적이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럼 아내 체세포를 다시 복제해서 아내를 다시 또 만들면 되잖아.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은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 인간이 많으니까. 우생학적 관점에서 천재 같은 경우 계속 복제를 해서 천재를 많이 복제하면 좋지. 뭐 이런 식의 찬성해 놓은 거. 반대. 정체성의 혼란. 그렇지. 누가 히틀러야 이 중에? 누가 김태희야 이 중에? 자, 그 다음에 한부모 아이라든가 인간을 치료를 위한 수단이라든가 유일성과 개성의 권리가 침해된다. 정체성의 혼란, 한부모 아이, 인간의 치료를 위한 수단화,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요게 왜 그런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내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오. 자, 한번 요런 스토리로 가면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이 친구, 짱구 아빠죠? 무정자증이에요. 짱구 엄마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아이를 갖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정자가 아닌 체스퍼에다가 엄마의 난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짱구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 짱구1. 자, 그럼 짱구1은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지. 다만 나이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얘가 점점점 커가요. 그럼 누구와 똑같아지겠니? 얘와 똑같아지겠죠. 얘의 엄마는 누구니? 짱구 엄마죠. 하지만 점점점 얘가 커갈수록 누구랑 닮아지니? 얘랑 닮아지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 짱구는 짱구 엄마와 모자지간이니 부부지간이니? 이 둘은 뭔둥이니? 쌍둥이를 완전 쌍둥이죠. 완전 쌍둥이. 그냥 쌍둥이도 아니고 완 쌍둥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이지. 얘 입장에서 짱구 엄마는 엄마니?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니?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근데 얘는 얘랑 똑같죠. 아빠랑 유전자 DNA 성격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무정자증이에요. 그럼 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봤죠? 재밌죠? 정체성의 혼란, 한부모 아이, 그 다음에 유일성과 개성의 권리의 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니? 개체, 복제. 자, 그런 거 대충 이해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재심은 역시 유추예요. 자,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반대로 가야겠죠? 배아로 획득한 줄기 활용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찬성. 난치병 치료. 자, 배아 역시 초기 인간이다. 반대. 배아 복제 많은 수의 난자를 사는 여성의 인권. 반대. 인간의 발달과 결코 선명한 경계선 없는 연속선의 과정이다. 반대. 배아 복제는 내 성장할 존재로 도덕적 성장을 동일하다. 동일성의 논거로 봐도 되겠죠? 반대.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간으로서 존엄성. 잠재성의 논거죠? 그럼 뭐니? 반대.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자. 인간 개체 복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 자, 개체해보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된다. 개체를 복제하면. 그렇죠. 개인이 지는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된다. 그렇죠. 인간이 지는 고유한 존엄성이 훼손된다. 그렇죠. 인간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봐가지고 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반대. 아, 그렇죠가 아니라 반대. 찬성과 반대니까. 자, 마지막 가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 조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은 기출문제로 한 3개 나왔어요. 3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는 따로 보도록 하세요. 유전자 조작에서 기출문제 꼭 보시고 EBS 수특에서도 하나 냈으니까 EBS 수특에서도 좀 보시고 그 한 문제 보시고 이제 설명 좀 들읍시다. 유전자 조작이 뭡니까? 이런 거 어디서 봤죠? 우리 문과지만 그래도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나 딱 떼는 겁니다. 딱 떼가지고 다른 걸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게 많네. 이제 농산물, 쉬운 걸로 이제 농산물, 식물 유전자. 이거 보니 사과지. 사과인데 안에는 뭐니? 오렌지지. 즉, 겉은 사과의 유전자, 안은 오렌지 아니면 귤의 유전자. 이런 식의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식물이죠? 아니면 식물? 뭐 식물이죠? 과일 같은 거. 이거 유전자 농산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유전자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르지 않는 토마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걸 동물에다 하면은 치킨입니다. 치킨인데 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얘 DNA에서 이 털 만드는 DNA를 쏙 뽑아내서 요런 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왜 만들었겠니? 이런 닭 왜 만들었을까? 치킨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죠. 치킨 만들기 좋기 위해서. 뭐 만들기 위해서? 프라이드 치킨 만들기 좋기 위해서. 즉 인간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털을 다 털 없는 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털이라는 어떤 염색체 쏙 빼버리면 이런 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 왜 태어난 거니? 프라이드 되려고. 뭐? 프라이드 되려고. 그러니까 좀 인간이 생명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어떤 뉘앙스가 나오겠죠. 이것도 유전자 조작으로 실제 이거 뭐 포샵 아니에요. 실제로 소의 유전자를 조작시켜 가지고 완전히 근육소로 만들어 버렸어. 근육소로. 이것도 뭐로 들어가는 거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이런 것도 만들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아직 인간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느낌 오겠지. 이런 인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인간 만들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또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까지 우리가 봐야겠죠. 자, 일단 농산물, 쉬운 거 농산물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유전자 조작에 통한 농산물. 키워하면 이제 막 수확량이 많은 옥수수 그런 식으로. 자, 농약 및 살충제 감소로 생물 보존. 다국적 기업의 독점으로 분배의 불균형. 아, 이건 반대로 가야겠네. 내성이 생겨 오히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문장 자체가 반대죠. 이것도 뭐니? 알 수 없음. 반대. 특히 나쁜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같은 게 우리 인체에 어떻게 변화가 올지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든. 그걸 우리가 계속 소화하다 보면은 우리 인체에 이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농산물에 대한 입장. 좀 더 이제 여러 가지로 8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병충해에 강하며 다량의 수확이 가능해진다. 동그라미를 쳐서 이건 찬성. 유전자 농산물 생산 살충 대상을 줄임으로써 식량 문제, 요거 식량 문제 해결만 밑줄자. 찬성. 자, 많은 유전자 농산물이 인체나 피해 줄 수 있다.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 반대.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선진국이나 기업이 독점. 똑같은 소리죠? 아까 그거랑. 자, 빈부의 차. 이것은 반대. 유전자 농산물이 인체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찬성. 자, 독점 부의 불균형. 똑같은 소리 다시 적었죠? 이런 말 다시 적혔고요. 이렇게 간 보니 반대. 자, 빈곤 문제 해결하자. 찬성.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뭐니? 찬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영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에서 인간 유전자 조작. 무슨 조작? 인간 유전자 조작. 자, 요건 좀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학 윤리에서는 내가 볼 땐 요쪽을 내야지 제대로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그냥 제시문으로 대충 이렇게 했는데 머릿속에 기본 틀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 틀을. 인간 유전자 유전자 조작이지. 유전자 조작의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뭐를 위해서? 유전적 질병을 그게 뭐냐면 우리 백혈병이나 혈유병이나 파킨스 이런 것들이 다 유전적인 문제거든. 그럴 때 이게 요런 게 다 유전적인 어떤 결함으로 만들어 요런 걸 약간 치료해가지고 요런 걸 약간 수정해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주자. 그렇게 치료의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 우생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염색체 배열을 넣다 뺐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아이를 아니면 그 아이에게 우생학적으로 좀 발전된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IQ를 높일 수도 있고요. 머리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 머리 색깔 염색체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피부색도 바꿀 수 있어요. 왜? 피부 색깔 염색체만 쏙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뭐 대머리도 유전이두구만. 그래서 그 대머리 유전자도 쏙 빼가지고 집어넣으면 대머리가 안 되게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적극적 우생학인데 인터넷으로 한번 미국 구글 들어가서 보니까 build a baby 그래요. 아이를 뭐 빌딩하죠. 빌딩이에요. 이거 디자인 베이비라고도 말해요. 아이를 뭐 하니까 내 마음에 맞게 뭐 한다? 디자인. 눈은 어떤 게 좋습니까? 아, 노란색이 좋아요. 머리색은요? 아, 뭐 검정, 노랑 아니면 뭐 갈색이 좋아요. 내가 체크하면은 염색체 빼고 넣어서 눈의 색깔, 머리 색깔, 그 다음에 운동, 뭐 지능, 그 다음에 음악 능력,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염색체에서 놓다 뺐다 해서 내 입맛에 맞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미래의 나의 자식을 오른쪽의 조건에 맞추어서 낳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적극적 우생학. 이걸 다시 디자인했기 때문에 디자인 베이비라고 말을 해요. 자, 요게 문제지. 커다란 윤리적 쟁점은 이 둘 중에서 물론 뭐 유전자 조작을 모두 반대합니다. 가불병 하다 보니까 모두 반대로 넣는 것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이걸 반대할 사람은 네가 백혈병 걸려 봐. 이걸 누가 반대? 네가 혈우병 걸려보고 네가 파스킨병 걸려봐.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을 다 반대하는 논거를 만들지만은 치료 목적에 대한 어떤 유전자 조작은 현실적으로는 크게 반대되지는 못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커지지. 문제가 커지죠. 그러면은 세상의 아이는 두 종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디? 병원에서 디자인된 아이가 있고요. 침대에서 엄마와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아이. 자연산, 인공산. 우리 광어 생선도 자연산, 인공산. 진짜로. 사람을 무슨 우리가 저기 회 먹을 때 그렇게 이거 자연산이에요? 인공산이에요? 이거 인공산이에요. 그리고 사람 미래의 인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너 자연산이니? 넌 인공산이니? 넌 어디에서 디자인되니? 아, 삼성 디자인 뭐 산부인과에서. 나는 현대 산부인과에서. 너는 난 야매로 그냥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내가 표현했지만 극단적인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왜? 과학기술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경계를 윤리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 자, 그러면 유전적 질병 치료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체세포 치료. 환자의 세포 안에 정상적인 유전인자를 넣어 질병을 고치는 거. 그냥 이런 거 고쳐주는 거. 그러니까 요 체세포만 바꿔주니까 유전이 안 돼요. 근데 유전적 질병 치료로는 생식 세포 치료도 일종의 치료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2018년 9월 19번. 그러니까 작년 9월이지. 벌써 요 정도 냈습니다. 2018년 9월 19번. 제시문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안 보여요. 안 읽어도 돼요. 내가 읽어줄 테니까. 생식선 치료는
부모의 정자 또는 난자의 세포가 모든 자손에 전달되어 대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즉 정자와 난자를 치료해봐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수정된 것은 계속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즉 생식세포들이 생식세포를 이용하면 부모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성별이나 재능 외모까지도 바꿀 수 있어. 이른바 무슨 아이가 만들어진다? 맞춤형 아이가 된다. 얘가 바로 적극적 우상학에서 무슨 아이가 되는 거니? 맞춤형 베이비. 맞춤형 뭐가 되는 거니? 베이비가 되는 겁니다. 즉 유전적 질병 치료에서도 생식서 치료 같은 경우는 겉보기에는 좀 치료도 있지만은 뭐가 되는 거니? 맞춤형 아이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계속 자손 대대로 뭐가 되는 거니? 또 유전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요거는 또 두 개로 나눠볼 땐 요게 문제가 되겠지. 요거는 좀 찬성하겠지만 물론 제시문에서는 모두 반대라는 제시문이 만들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적극적 우생학이라고 말하고 한마디로 유전자를 개량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나도 개량하고 싶은 유전자가 있겠지. 뭐 복부 비만 유전자? 그 정도는 아니겠다. 아, 키 유전자. 달리기. 예, 그런 거. 숏다리, 롱다리 만들어주는 유전자. 자,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이거 뻔한, 이건 그냥 찬성이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이건 무슨 논이니? 반대론이지. 자,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돼. 유전자 조작을 유전자 개량이죠? 이렇게 개량된 아이는 자유를 박탈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를 우연성에 맡긴 거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니? 인공적으로. 넌 무조건 노랑머리에 머리는 이래야 돼. 부모가 미리 서류 보고 체크한 거잖아. 즉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 우연성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조금 이해를 하자. 이때 자유라는 것은 침대에서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만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연성에 의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뭐니? 계산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요 문장 좀 알아주자. 반대론.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인 인간관계. 그쵸? 계산했잖아. 계산 때리잖아. 자, 왜곡시킬 수 있다. 이건 뭐니? 적극적 우생학에 대한 반대여서 적극적 우생학이라는 것은 유전자 개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요렇게 들어가고요. 요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아, 요거 중요해요. 내가 요렇게만 했지만 여러분 문제 풀어야 돼. 2019년 9월 문제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하십니다요. 자, 그 다음에 EBS에도 요 문제가 있으니까 EBS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십니다. 끝.